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우데이터 이주환입니다. 오늘은 리얼루전의 혁신적인 AI 기반 애니메이션 제작 플러그인인 아이클론 아큐포즈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큐포즈는 AI 학습 데이터 기반 포즈 생성 시스템입니다. 기존의 수동 포즈 작업과 달리 대량의 모션 데이터로 훈련된 AI가 자연스럽고 현실적인 포즈를 실시간으로 생성해 줍니다. 아큐포즈의 핵심 장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지능적 포즈 예측입니다. 한 관절을 움직이면 AI가 전신의 자연스러운 반응을 계산합니다. 두 번째로 다양한 트레이닝 모델입니다. 일상생활, 전투, 액션 등 상황별 특화된 AI 모델을 제공합니다. 세 번째, 실시간 피드백입니다. 즉시 결과를 확인하며 직관적인 포즈 작업이 가능합니다. 기존 모션 레이어 편집 방식은 각 관절을 개별적으로 조정해야 했습니다. 예를 들어 캐릭터의 한 팔을 들면 몸의 균형이나 다른 부위의 자연스러운 반응을 수동으로 맞춰야 했습니다. 반면 아큐포즈는 AI가 인체 역학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한 부위를 조정하면 전신이 자동으로 자연스럽게 반응합니다. 작업 시간이 크게 단축되면서도 더욱 현실적인 포즈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원리는 데모를 통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큐포즈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플러그인을 구매하고 설치해야 합니다. 아큐포즈는 무료 코어 버전과 유료 구독 모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큐포즈 코어는 모든 아이클론 사용자에게 무료로 제공됩니다. 41개의 기본 AI 훈련된 포즈가 포함되어 있으며 서기, 앉기, 쪼그리기, 무릎 꿇기, 누워있기, 기어가기, 구르기 등 일상생활의 기본 동작들을 다룹니다. 이는 아큐포즈의 핵심 기능을 체험해 볼 수 있는 충분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더 다양하고 전문적인 포즈가 필요하다면 아큐포즈 인피니티를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연구 버전 베이스인 다른 리얼루전 제품들과 다르게 아큐포즈 인피니티는 구독형 가격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구독 중 빈번하게 최신 컨텐츠를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업데이트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피니티는 1000개 이상의 AI 훈련된 동적 포즈를 제공하며 40개 테마에 걸쳐 6개 주요 카테고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투, 댄스, 액션, 직업별 동작 등 전문적인 포즈들이 포함되며 최근에도 한 달 간격으로 콘텐츠가 계속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공식 홈페이지상 기본적인 구독 요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가격 정보 및 할인 혜택에 대해서는 다우데이터를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큐포즈는 리얼루전 허브를 통해 간단하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리얼루전 공식 웹사이트에서 허브를 다운로드하여 설치하고 리얼루전 계정으로 로그인하면 아큐포즈 코어를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인피니티 구독은 계정 정보에 따라 다르게 보여집니다. 이제 실제 아큐포즈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화면이 잘 보이시나요? 먼저 컨텐츠 매니저를 열어보겠습니다. 인간 골격 구조를 가진 모든 캐릭터가 사용 가능합니다. 케빈 캐릭터를 더블클릭으로 씬에 로드하겠습니다. 캐릭터가 로드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주의사항입니다. 반드시 캐릭터를 먼저 선택해야 합니다. 뷰포트에서 케빈 캐릭터를 클릭하여 캐릭터가 선택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큐포즈 패널을 여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상단 메뉴에서 애니메이션을 클릭하고 아큐포즈 버튼을 찾는 방법입니다. 여기 아큐포즈 버튼이 보이시죠? 두 번째는 윈도우에서 모디파이 패널을 열고 캐릭터 선택 상태에서 아큐포즈 버튼을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모디파이 패널에서도 동일한 버튼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단축키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키보드 9번 키를 누르면 됩니다. 단축키 9번이 가장 빠르고 편리합니다. 아큐포즈 패널이 열렸습니다. 주요 구성 요소를 살펴보겠습니다. 캐릭터의 관절 포인트들이 나타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각 관절의 조작 가능한 점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패널 구성을 보시면 왼쪽에는 트레이닝 모델 섹션이, 오른쪽에는 포즈 프리셋 섹션이, 그리고 또 다른 탭에는 컨트롤 패널이 있습니다.
이 컨트롤 패널은 에디트 모션 레이어와 비슷하지만 AI가 지원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아큐포즈 패널이 성공적으로 열리면 캐릭터의 관절 부위에 작은 원형점들이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점들이 바로 조인트, 즉 관절점들입니다. 캐릭터의 손목, 팔꿈치, 어깨, 무릎, 발목 등 주요 관절 위치에 표시됩니다. 이 관절점들을 마우스로 클릭하고 드래그하면 캐릭터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캐릭터의 오른손 관절점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관절점을 클릭하면 기즈모라고 불리는 조작 도구가 나타납니다. 이 기즈모를 사용하여 손을 앞쪽으로 드래그 해 보겠습니다. 손을 움직이니까 몸 전체가 자연스럽게 반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깨가 따라서 움직이고 몸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전체적인 자세가 조정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나타납니다. 바로 컨트롤 포인트입니다. 방금 움직인 손 부위를 자세히 보시면 작은 축 모양의 아이콘이 생긴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컨트롤 포인트가 자동으로 생성되었다는 표시입니다. 컨트롤 포인트가 생기면 인공지능이 그 부분을 사용자가 직접 편집했다고 인식하여 더 이상 자동으로 편집하지 않게 됩니다. 예를 들어 지금 왼쪽 손을 움직여서 컨트롤 포인트를 만든다면 인공지능은 그 왼쪽 손은 제가 원하는 위치에 고정하고 오른쪽 손은 그 포즈에 맞춰서 움직여줍니다. 왼쪽 손 관절점을 클릭하고 다른 방향으로 움직여 보겠습니다. 이제 오른쪽 손도 움직여서 컨트롤 포인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른쪽 손을 움직이니 이번에는 왼쪽 손이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번 편집된 부분은 락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락을 해제하고 싶을 때는 아큐포즈 패널의 컨트롤 패널 섹션을 봐주십시오. 왼쪽 상단에 작은 아이콘들이 있는데 이동 락을 나타내는 축 모양 아이콘과 회전 락을 나타내는 원 모양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 아이콘들을 클릭하면 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동 락 아이콘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클릭하니 손 부위에 컨트롤 포인트가 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 빠른 방법으로는 단축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Shift 키와 W 키를 동시에 누르면 이동 락을 토글할 수 있고 Shift 키와 이 키를 동시에 누르면 회전 락을 토글할 수 있습니다. Shift 플러스 W를 눌러보겠습니다. 컨트롤 포인트가 다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캐릭터의 골반 부위를 움직여 보겠습니다. 골반은 캐릭터의 중심부에 위치한 관절점입니다. 골반 관절점을 클릭하고 드래그 해 보겠습니다. 골반을 움직이니 다른 모든 관절들이 따라서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발에 이동락이 걸려 있다면 Shift 플러스 W를 눌러 해제한 후 골반을 회전시켜 보겠습니다. 몸 전체를 회전시키니 마치 구르는 듯한 동작도 자연스럽게 표현됩니다. 인공지능이 균형을 잡으면서 부드러운 움직임을 만들어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캐릭터를 앉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양쪽 발 관절점을 선택하겠습니다. 왼쪽 발을 클릭한 후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오른쪽 발을 클릭하면 두 발이 모두 선택됩니다. 그 다음 컨트롤 패널에서 이동 락 아이콘을 클릭하여 발을 고정시킵니다. 이제 골반을 아래쪽으로 드래그하면 앉는 자세가 만들어집니다. 아큐포즈 패널의 오른쪽 섹션을 보시면 다양한 포즈 프리셋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앉거나 눕는 등 기본적인 자세를 잡을 때 이 프리셋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앉기 포즈 프리셋을 더블 클릭해 보겠습니다. 캐릭터가 즉시 앉는 자세로 변경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 좋은 점은 이 프리셋뿐만 아니라 컨텐트 매니저에 있는 어떤 포즈든 가져와서 시작점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컨텐트 매니저의 모션 섹션으로 이동하여 원하는 포즈를 더블 클릭으로 적용한 후 9번 키를 눌러 아큐포즈 패널을 열면 그 포즈를 기반으로 세부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캐릭터를 벤치에 앉히고 싶다면 먼저 컨텐트 매니저에서 벤치나 의자 같은 가구를 불러와 보겠습니다. 프롭 섹션에서 벤치를 더블 클릭하여 씬에 배치합니다.
이제 캐릭터를 벤치 위치로 옮겨야 합니다. 캐릭터를 옮기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캐릭터 허리 부근에 있는 초록색 원형 기즈모를 클릭하여 전체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 기즈모를 드래그하면 캐릭터 전체가 이동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아큐포즈 패널의 컨트롤 섹션에서 무브 바디 버튼을 클릭하는 것입니다. 무브 바디 버튼을 클릭하면 캐릭터 전체가 선택된 상태가 되어 자유롭게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어느 방법을 사용하든 캐릭터의 내부 포즈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제 아큐포즈의 핵심 기능 중 하나인 훈련 모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아큐포즈 패널의 왼쪽 섹션을 보시면 트레이닝 모델이라는 영역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데일리 라이프 모션, 컴뱃, 스테이셔너리 등 다양한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모델들이 단순히 포즈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캐릭터의 움직임 방식 자체를 바꿔준다는 것입니다. 먼저 코어 모델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코어 모델은 걷거나 서거나 앉는 등 일상적인 움직임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캐릭터의 손을 앞으로 움직여 보겠습니다. 손 관절점을 클릭하고 앞쪽으로 드래그하니 자연스럽게 흔드는 동작이 나타납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인사하는 것 같은 자연스러운 동작입니다. 이번에는 다른 모델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컴뱃 카테고리를 확장하고 베어 핸드 섹션에서 복싱 모델을 더블 클릭해 보겠습니다. 복싱 모델이 적용된 상태에서 똑같이 손을 앞으로 움직여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 나타납니다. 캐릭터가 마치 누군가를 공격하려는 것처럼 훨씬 공격적이고 격투적인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똑같이 손을 움직였는데도 모델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모델도 시도해 보겠습니다. 어쌔신 모델을 더블 클릭한 후 캐릭터의 골반을 아래쪽으로 움직여 보겠습니다. 몸을 낮추니 조심스럽고 은밀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연출됩니다. 마치 적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살금살금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스테이셔너리 카테고리에서 모바일 폰 모델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모바일 폰 모델을 더블 클릭한 후 손을 귀 쪽으로 움직여 보겠습니다. 마치 전화를 받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동작이 나타납니다. 이처럼 훈련 모델이 캐릭터의 행동 방식을 결정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포즈를 바꾸지 않고도 컨트롤 패널에서 모델만 변경해서 움직임을 비교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큐포즈 패널 하단의 컨트롤 섹션을 보시면 현재 적용된 모델명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다른 모델을 선택하기만 해도 캐릭터의 행동 양식이 즉시 변경됩니다. 이제 컨트롤 포인트의 종류에 따른 움직임 차이를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캐릭터를 기본 서 있는 자세로 리셋하겠습니다. 아큐포즈 패널의 포즈 프리셋에서 기본 서 있는 포즈를 더블 클릭합니다. 이제 실험을 위해 특정 부위에 컨트롤 포인트를 설정해 보겠습니다. 먼저 양쪽 발에 이동 컨트롤 포인트를 적용하겠습니다. 왼쪽 발 관절점을 클릭한 후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오른쪽 발을 클릭하여 두 발을 모두 선택합니다. 그 다음 컨트롤 패널에서 이동락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이제 골반 관절점을 클릭하고 회전 및 이동 컨트롤 포인트를 모두 적용하겠습니다. 골반이 선택된 상태에서 이동락과 회전락 아이콘을 모두 클릭합니다. 이 상태에서 오른쪽 발을 들어 올려 보겠습니다. 오른쪽 발 관절점을 클릭하고 위쪽으로 드래그합니다. 골반은 움직이지 않고 고정된 것처럼 보입니다. 다른 부분들은 다리 움직임에 반응하지만 균형을 잡으려 해도 부자연스러운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만 움직이고 골반이 완전히 고정되어 있어서 어색해 보입니다. 이번에는 다른 설정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골반의 회전락을 해제해 보겠습니다. 골반 관절점을 클릭한 후 회전락 아이콘을 클릭하여 비활성화합니다. 이제 골반에는 이동락만 적용된 상태입니다. 다시 오른쪽 발을 들어 올려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아까보다 자연스럽지만 여전히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허리는 회전하고 팔로 균형을 잡으려 하지만 골반 위치는 고정되어 있어서
좌우나 위아래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인공지능이 골반 위치를 정확하다고 판단해서 자동으로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이동락을 해제하고 회전락만 적용해 보겠습니다. 골반이 선택된 상태에서 이동락 아이콘을 클릭하여 비활성화하고 회전락 아이콘을 클릭하여 활성화합니다. 이제 골반의 회전락만 적용된 상태입니다. 오른쪽 발을 들어 올려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골반이 좌우나 위아래로 움직이지만 회전은 하지 않습니다. 이전보다 결과가 더 자연스러운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골반의 모든 컨트롤 포인트를 해제해 보겠습니다. 골반이 선택된 상태에서 이동락과 회전락 아이콘을 모두 클릭하여 비활성화합니다. 이제 발을 들어 올려 보겠습니다. 발을 적당히 움직일 때는 괜찮지만 너무 많이 움직이면 인공지능이 캐릭터가 앉아 있다고 착각하는 등 이상한 동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사용자의 입력, 즉 컨트롤 포인트를 통해 움직임을 제한하거나 안내받아야 정확한 포즈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최소한 한 곳이라도 컨트롤 포인트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골반 관절점을 클릭하고 이동락을 적용합니다. 이제 발을 움직여 보니 아큐포즈가 다른 부분의 움직임을 올바르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포즈를 만들려면 최소 2-3개 정도의 컨트롤 포인트를 적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컨트롤 포인트의 추가 조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컨트롤 포인트는 포즈 조정의 핵심이기 때문에 정밀하게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포즈 프리셋 중 하나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복싱 관련 포즈를 더블 클릭하여 적용합니다. 기본 포즈를 적용하면 포즈마다 미리 설정된 컨트롤 포인트들이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벤치는 잠시 숨김 처리하겠습니다. 포즈를 거의 완성했을 때 미세 조정을 하려고 하면 어떤 관절에는 컨트롤 포인트가 없어서 다른 부분이 의도치 않게 움직이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손을 조금만 조정하려고 했는데 발이 함께 움직이는 경우입니다. 이럴 때 유용한 기능이 미니마이즈 AI 컨트롤입니다. 아큐포즈 패널의 포즈 프리셋 섹션에서 미니마이즈 AI 컨트롤 버튼을 찾아 클릭해 보겠습니다. 이 버튼을 클릭하면 인공지능의 자동 제어를 최소화하고 더 많은 관절에 컨트롤 포인트가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캐릭터를 자세히 보시면 이전보다 훨씬 많은 관절에 컨트롤 포인트가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손을 조금 움직여 보겠습니다. 손 관절점을 클릭하고 살짝 이동시켜 보니 다른 부위가 영향받지 않고 손만 정확하게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포즈를 거의 완성했을 때 이 기능을 사용하면 예상치 못한 움직임을 방지하고 안정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컨트롤 패널 왼쪽에는 컨트롤 포인트를 빠르게 설정할 수 있는 버튼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버튼은 모든 컨트롤 포인트를 비활성화하는 버튼입니다. 클릭해 보겠습니다. 모든 컨트롤 포인트가 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버튼은 힙, 즉 허리에만 컨트롤 포인트를 적용하는 버튼입니다. 클릭해보니 골반 부위에만 컨트롤 포인트가 생성됩니다. 세 번째 버튼은 힙 앤드 핏, 즉 하반신에 컨트롤 포인트를 적용하는 버튼입니다. 클릭해보니 골반과 양쪽 발에 컨트롤 포인트가 생성됩니다. 마지막 버튼은 머리를 포함한 상체까지 전부 컨트롤 포인트를 생성해주는 버튼입니다. 이 버튼들을 상황에 맞게 사용하시면 매우 유용합니다. 그리고 훈련 모델은 손가락 움직임에도 영향을 줍니다. 현재 복싱 모델이 적용된 상태에서 손을 자세히 보시면 주먹을 꽉 쥐는 동작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코어 모델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코어 모델을 적용하니 손이 더 편안하게 풀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손가락 도구를 사용해서 직접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아큐포즈 패널에서 핸드 섹션을 찾아 손가락 조정 도구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손가락 관절을 조정하면 자동으로 락이 걸리는데 다시 락을 해제하면 인공지능이 현재 적용된 모델에 맞게 손 모양을 조정해 줍니다.
컨트롤 포인트 프리셋 단축키도 있습니다. Shift 플러스 1부터 4까지 키를 순서대로 눌러보겠습니다. Shift 플러스 2를 누르니 모든 컨트롤 포인트가 해제됩니다. Shift 플러스 2를 누르니 힙에만 컨트롤 포인트가 적용됩니다. Shift 플러스 3을 누르니 힙과 핏에 컨트롤 포인트가 적용됩니다. Shift 플러스 4를 누르니 전신에 컨트롤 포인트가 적용됩니다. 단축키로 프리셋을 빠르게 적용할 수 있어서 작업 효율이 크게 향상됩니다. 몇 가지 사소하지만 중요한 조정 규칙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발이나 무릎, 팔꿈치 같은 특정 관절을 다룰 때 알아두면 좋습니다. 무릎 관절점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무릎을 이동시킬 수는 있지만 회전 기즈모를 드래그해도 회전은 적용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팔꿈치도 마찬가지입니다. 팔꿈치 관절점을 클릭하고 회전시켜 보면 반응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릎과 팔꿈치는 이동만 가능하고 회전은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발을 움직일 때 무릎에 컨트롤 포인트가 있으면 제약이 생깁니다. 먼저 무릎에 컨트롤 포인트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무릎 관절점을 클릭하고 이동 락을 적용합니다. 이제 발을 움직여 보겠습니다. 발 관절점을 클릭하고 움직이려 하면 무릎이 고정되어 있어서 발 움직임이 제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먼저 무릎 락을 해제해야 발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번 2단계로 작업하기에는 불편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컨트롤 패널에 특별한 옵션이 있습니다. Keep Elbow and Knee Adjustment라는 체크박스를 찾아보겠습니다. 이 옵션이 체크되어 있으면 발이나 손을 움직일 때 무릎이나 팔꿈치의 컨트롤 포인트가 자동으로 방해가 됩니다. 이 체크박스를 클릭하여 비활성화해 보겠습니다. 이제 발을 움직여 보니 무릎의 컨트롤 포인트가 자동으로 해제되어 발을 더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팔과 팔꿈치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으로 컨트롤 포인트와 락의 차이를 실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큐포즈 패널을 보시면 왼쪽에는 컨트롤 포인트 관련 아이콘들이, 오른쪽에는 락 관련 아이콘들이 있습니다. 둘 다 움직임을 제어하는 기능이지만 강도가 다릅니다. 실제 차이를 보기 위해 벤치 위로 점프하는 포즈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쌔신 포즈에 적절한 동작을 찾아서 넣어줍니다. 먼저 캐릭터를 벤치 근처로 이동시키고 한쪽 손을 벤치 위에 올려보겠습니다. 손 관절점을 클릭하고 벤치 표면으로 드래그합니다. 이제 이 손에 일반적인 컨트롤 포인트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손이 선택된 상태에서 왼쪽에 이동 락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이 상태에서 다른 부분을 조정해 보겠습니다. 다리를 들어 올리거나 몸을 틀어 보겠습니다. 적당한 범위 내에서는 손이 벤치에 유지되지만 너무 극단적으로 움직이면 손이 벤치에서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자연스러운 범위를 벗어나면 손 위치를 유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락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손이 선택된 상태에서 오른쪽의 락 아이콘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이제 아무리 다른 부분을 극단적으로 조정해도 손은 벤치에서 절대 떨어지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락은 컨트롤 포인트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고정하는 기능입니다. 오른쪽의 락 프리셋들은 왼쪽의 컨트롤 포인트 프리셋과 동일한 구성이지만 적용되는 것이 컨트롤 포인트가 아니라 락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반신 락 프리셋을 클릭하면 하반신이 완전히 고정되어 상반신만 조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미러링 기능을 시연해 보겠습니다. 캐릭터가 벤치에 앉아 있는 포즈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앉기 포즈 프리셋을 적용하고 한쪽 팔을 특정 위치로 조정해 보겠습니다. 오른팔을 들어 올려서 특별한 자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포즈를 좌우 대칭으로 만들고 싶다면 컨트롤 패널의 미러 포즈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미러 포즈 버튼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전체 포즈가 즉시 좌우 대칭으로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른팔의 자세가 왼팔로 그대로 복사됩니다.
미러 컨트롤은 조정하는 동안 실시간으로 미러링을 적용하는 기능입니다. 미러 컨트롤 버튼을 클릭하여 활성화해 보겠습니다. 이제 한쪽 팔을 움직여 보겠습니다. 오른팔을 움직이니 왼팔도 자동으로 대칭되어 함께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칭적인 동작을 만들 때 매우 유용한 기능입니다. 지금까지는 한 프레임의 포즈에 대해서만 다뤘는데 여러 포즈를 연결해서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화면 하단의 타임라인을 확장해 보겠습니다. 타임라인에서 프로젝트 항목을 찾아 확장하고 그 아래 캐릭터 이름을 찾아 확장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아큐포즈 트랙이라는 항목을 찾아 체크박스를 클릭하여 활성화해 보겠습니다. 아큐포즈 트랙이 활성화되면 현재 프레임의 컨트롤 포인트 설정, 적용된 훈련 모델, 포즈 정보가 모두 이 트랙에 저장됩니다. 현재 프레임에서 더블 클릭하면 현재 포즈가 키프레임으로 저장됩니다. 이제 다른 프레임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타임라인에서 프레임 30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새로운 포즈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손을 다른 위치로 움직이고 몸의 자세도 변경해 보겠습니다. 포즈 조정이 완료되면 아큐포즈 트랙에서 더블 클릭하여 키프레임을 저장합니다. 또 다른 프레임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프레임 60으로 이동하여 세 번째 포즈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자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포즈가 완성되면 다시 더블 클릭하여 키프레임을 저장합니다. 이제 애니메이션을 재생해 보겠습니다. 재생 버튼을 클릭하니 저장된 키프레임들 사이에 중간 프레임들이 자동으로 보관되어 자연스러운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컨텐트 매니저에서 기존 애니메이션을 가져와서 아큐포즈와 함께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모션 카테고리에서 걷기 애니메이션을 더블 클릭하여 적용해 보겠습니다. 기존 모션이 적용된 상태에서 특정 구간만 아큐포즈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서로 다른 모션을 블렌딩할 때 부자연스러운 프레임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럴 때 컴퓨트 기능을 사용하면 유용합니다. 부자연스러운 포즈가 있는 프레임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프레임 45로 이동합니다. 이 프레임에서 캐릭터의 자세가 어색해 보인다면 컨트롤 패널의 컴퓨트 버튼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컴퓨트 버튼을 클릭하니 인공지능이 현재 프레임의 포즈를 분석해서 더 자연스럽게 조정해 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 위치나 몸의 기울기 등이 자동으로 계산되어 키프레임이 생성되고 포즈가 수정됩니다. 중요한 점은 컴퓨트 결과가 현재 적용된 훈련 모델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복식 모델이 적용된 상태에서 컴퓨트하면 격투 동작에 맞는 자연스러운 포즈로 보정되고 코어 모델에서는 일상적인 자세로 보정됩니다. 실제로 아큐포즈에서 관절을 움직일 때마다 내부적으로는 계속해서 실시간 컴퓨트가 실행되고 있습니다. 사용자의 움직임을 즉시 계산해서 자연스러운 포즈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컴퓨트 버튼은 이미 존재하는 모션 클립에도 이런 보정을 적용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입니다. 다음은 포즈 프리셋의 정렬 기능입니다. 아큐포즈 패널의 포즈 프리셋 중에서 조그 1, 2, 3, 4와 같이 번호가 매겨진 포즈들을 찾아보겠습니다. 이런 포즈들은 연속적인 동작을 표현하기 위해 시퀀스로 제작된 것입니다. 먼저 조그 1 포즈를 더블 클릭하여 적용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프레임 20으로 이동하여 조그 2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나머지 포즈도 적용해 보겠습니다. 포즈는 변경되었지만 캐릭터의 위치는 제자리에 그대로 있어서 실제로 달리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포즈 얼라이먼트 기능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포즈 얼라이먼트 버튼을 누르면 작은 창이 나타나는데 여기서 정렬 기준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땅에 닿는 발을 기준으로 설정해 보겠습니다. 오른발을 기준으로 선택하고 적용해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프레임 40으로 이동하여 조그 3를 적용하고 이번에도 오른발을 기준으로 정렬해 보겠습니다. 애니메이션마다 차이가 있지만 발 기준이 2번씩 교차합니다. 프레임 60에서는 조그 4를 다시 왼발 기준으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이제 애니메이션을 재생해 보겠습니다. 캐릭터가 실제로 앞으로 이동하면서 달리는 것처럼 보이는 연속적인 동작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완벽하게 정확하지는 않아서
발이 약간 미끄러지거나 땅을 뚫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는 프레임으로 이동하여 수동으로 미세 조정을 하거나 컴퓨트 기능을 사용해서 보정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프레임에서 발 위치를 수동으로 조정해 보겠습니다. 발 관절점을 클릭하고 적절한 위치로 이동시킵니다. 또는 컴퓨트 버튼을 클릭하여 자동 보정을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테스트해보니 적절한 트레이닝 모델을 선택하고 자동으로 컴퓨트 계산을 실행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보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참 간단하고 효과적으로 보이시죠? 마지막으로 모션 트레일 기능을 시연해 보겠습니다. 아큐포즈 패널 상단에서 모션 트레일 버튼을 찾아 클릭해 보겠습니다. 또는 에딧 모션 레이어에서도 동일한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션 트레일이 활성화되었지만 아직 궤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뷰포트에서 캐릭터를 우클릭하고 컨텍스트 메뉴에서 쇼 트레일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이제 캐릭터의 움직임 궤적이 선으로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정 관절의 궤적만 보고 싶다면 모션 트레일 패널에서 원하는 부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손목 궤적만 보고 싶다면 해당 체크박스를 선택합니다. 궤적에 표시되는 점들 사이의 간격을 관찰해 보겠습니다. 점과 점 사이의 간격으로 애니메이션 동작 속도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키프레임은 큰 사각형으로 표시되고 프레임 번호도 함께 보여줍니다. 궤적의 키프레임을 더블클릭하면 해당 프레임으로 즉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키프레임을 더블클릭해 보겠습니다. 해당 프레임으로 바로 이동하여 포즈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조정할 수 있습니다. 어색한 궤적을 발견하면 이런 방식으로 해당 프레임으로 가서 자연스러운 곡선이 되도록 수정할 수 있습니다. 모션 트레일 설정 패널에서 다양한 옵션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키 표시 여부를 끄면 키프레임 사각형이 사라지고 프레임 라벨 표시 여부를 끄면 프레임 번호가 사라집니다. 궤적 표시 범위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범위를 20프레임으로 설정하면 현재 프레임 기준으로 앞뒤 20프레임의 궤적만 표시됩니다. 이제 오늘 설명드린 것들을 간단히 요약해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큐포즈의 다양한 기능들을 상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핵심은 컨트롤 포인트와 훈련 모델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입니다. 컨트롤 포인트는 인공지능에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며 훈련 모델은 캐릭터의 행동 양식을 결정합니다. 이 두 가지를 적절히 조합하면 매우 자연스럽고 현실적인 캐릭터 포즈와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엄청나게 흥미롭고 다양한 학습된 애니메이션 세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혁신적인 애니메이션 기술을 프로젝트에 바로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주 나오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리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들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 모션과 혼합 사용이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컴퓨트 기능으로 블렌딩을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커스텀 트레이닝 모델 제작이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재는 제공된 모델만 사용 가능하며 향후 업데이트에서 지원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실시간 렌더링 성능에 영향을 주나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일반적인 아이클론 성능과 동일하다고 답변 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장르의 프로젝트에 가장 유용한가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게임 개발, 교육용 애니메이션, 프리비즈, 단편 영상 등 빠른 포즈 작업이 필요한 모든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전문적인 애니메이션 지식이 없어도 사용할 수 있나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네, 아큐포즈의 AI가 복잡한 인체 역학을 자동으로 처리하므로 기본적인 아이클론 사용법만 알면 누구나 자연스러운 포즈를 만들 수 있습니다. 추가 리소스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리얼루전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업데이트 및 튜토리얼을 확인하실 수 있고 다우 데이터에서 한국어 지원 및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커뮤니티 포럼에서는 사용자 간 팁을 공유할 수 있으며 향후 업데이트에서 더 많은 트레이닝 모델 및 기능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웨빈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클론 아큐포즈로 더욱 효율적이고 창의적인 애니메이션 작업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다우 데이터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제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설문조사도 잊지 마세요.